우주 법칙들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작동합니까? 제리, 아브라함, 당신들이 말하는 이러한 우주 법칙들은 우리가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작동합니까? 아브라함, 예, 명백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창조 메커니즘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고 또한 우주의 법칙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진동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주 법칙들을 이해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마치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당신이 얻고 있는 것들 또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종류의 게임에 점점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얻지 않는 방법. 제리,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얻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주의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끌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게 되고 그만큼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얻지 않는 열쇠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삶에서 얻기를 진정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당신은 연습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부족해 보이는 현 문명사회. 제리, 우리들은 소위 아주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사무실 또는 다른 여러 곳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당신들이 말했던 대로 자신이 바라는 소망들은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 반면 아주 강한 어떤 믿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들에 반응해서 대부분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걸 보게 되면 기쁨을 느끼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걸 목격할 경우엔 단순히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얼마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반응 중인 그런 상황들을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당신이 관찰했었던 그 사람들의 기쁨이 적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신이 만일 계속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게 되면 당신의 기쁨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정적인 바람을 갖길 원합니다. 제리,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걸 원할 경우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당신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했던 창조 워크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인 소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모든 일들은 위한 시작 지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즉,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런 진술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진술을 표현하게 되면 당신은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에게 적절한 사례들과 선택거리들을 배달해 주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창조 워크숍 속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커다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감정 역시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그림의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첨가해가게 되면 그 생각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어떤 소망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직도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다시 그것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지 생각하다가 하지만 그걸 가지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자신에겐 그만한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의 열정은 시들게 마련이고 당신이 하는 생각들의 위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비생산적인 믿음들을 놓아버리려면 제리,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창조해 나가도록 결정된 운명이라고 타인들에 의해 세뇌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바라는 다른 방향 쪽으로 창조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만일 그들의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예로 들었던 아들이 차에 깔린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온 삶을 통해서 자동차처럼 무거운 물건은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충분히 강했을 때, 즉 그녀의 아들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충분히 크고 강력하다면 그것은 믿음을 능가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대단히 강력하며 또한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기분 좋은 생각, 또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생각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믿음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생각에 반응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그처럼 변화된 생각들을 반영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현실에 있는 사실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새로운 생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실제로 새로운 증거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의식적인 창조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현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리,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여전히 창조를 하고 있거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거 생에서의 생각들 또는 믿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존재는 당신이 살았었던 모든 삶의 총화입니다. 내면 존재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면 존재의 그런 암과 생각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런 삶을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생의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의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뚱뚱한 이유는 지난 생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한 과거의 삶의 체험 중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제리, 제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들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쪽으로 제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타인의 경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진동해 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발산하는 진동이 바로 그들의 끌어당김 자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관련해 어떤 주제에 아주 오랫동안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강력해진 생각으로 인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경우 당신은 그 주제와 관련해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진동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따라서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혹은 염려하는 당신의 말들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들의 방향으로 아주 쉽게 주의가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주입된 믿음을 바꾸려면 제리, 누군가가 타인에 의해서 주입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당신은 두 가지 주요한 방해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타인에게서 받는 영향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오래된 사고 습관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해오던 식의 생각 습관으로 쉽게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또는 당신의 표현대로 의지력을 발휘해 새로운 생각의 방향으로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주입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당신이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집중해 왔고 그렇게 주의가 집중된 끝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처럼 당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입된 믿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해롭지 않은 것으로서 단지 현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들의 개인적 성장에 실제로 방해가 됩니다. 조만간 당신은 연습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것들의 방향 쪽으로 생각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바로 의식적 창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제리, 세세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 당신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또는 미래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생각 진동을 당신의 현재 속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생각 진동에 항상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진 창조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은 자신이 현재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그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것에 대한 것이든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이 하는 생각의 창조력은 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더욱더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과 말다툼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다툼을 바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중이며 그것에 관한 진동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과거에 있었던 그 말다툼의 영향을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적인 일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제리, 저는 질병이라든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듭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라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전등처럼 생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등이 뒤따르게 됐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점차로 더 많이 갖게 된 것이건 또는 좋거나 흥미있는 것들을 점차로 더 많이 갖게 된 것은 단지 이전에 해오고 있던 어떤 생각들의 한 단계 혹은 한 생각이 계속 더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당신들이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건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단지 당신들이 현재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연적인 그 다음 단계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이 먼저 온다는 당신의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 구현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체험 중인 현재 상황은 그 다음의 체험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부터 다음의 생각, 또 그 다음의 생각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이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에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좀 더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생각도 맨 처음에 미약한 주의 속에서 바로 현실로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의 주제가 물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건 원치 않는 것들이건 온갖 종류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질병에 더욱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질병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는 시각화와 같은 게 아닙니까? 제리, 상상하기라는 단어를 당신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브라함, 상상하기는 생각들을 다양한 조합을 이루도록 뒤섞고 주물러 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하는 중에 당신은 자신의 실제 현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시각화라는 것은 단지 언젠가 당신이 관찰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상하기는 당신이 소망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구성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는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리. 하지만 자신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상상하거나 시각화할 수가 있나요? 가령 앞으로 만나고 싶은 연인이라든가 앞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아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직업과 같은 것들을 말이죠. 아브라함, 당신이 자신의 주변 세상을 관찰하게 될 때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숙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미소를 본다든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처럼 멋지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목격한 것들 중에서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둔다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주무르고 뒤섞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의 시나리오나 영상을 창조하십시오. 자신에게 딱 맞는 완벽한 역할 모델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현실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이 상상의 기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그 자체가 놀이처럼 매우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에게 적절한 본보기가 될 온갖 사례들이 끌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만 찾겠다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의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이나 특징을 당신 주위 사람에게서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든 당신을 위한 완벽한 역할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것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죠. 하지만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부유함이라는 것을 불행한 결혼 생활과 나쁜 건강 상태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유함에 대한 자료들만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나쁜 건강과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자료들은 그냥 거기에 놔두십시오. 제리, 그렇다면 원해왔던 배우자나 아이들 또는 직업과 관련해 일부 바람직한 특징들만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워크숍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을 만한 자신만의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리,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삶에서 자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것들이면 되겠네요. 아브라함, 창조 워크숍 공간에서 창조 작업을 해나가고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자신에게 즉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때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당신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 작업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바로 그와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느껴지는 때의 그런 감각이야말로 당신이 창조를 가동시키는 순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또 숙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들이 완벽하게 결합됨으로써 불현듯 의식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당신의 내면 존재는 좋았어. 바로 그거야. 지금 당신은 그걸 찾아냈어. 라는 느낌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 워크숍의 핵심은 당신이 멋진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그와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될 때까지 온갖 종류의 것들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리, 강한 의도를 갖고서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만일 당신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순수하게 시각화해오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옵니다. 여기서 시각화의 순수한 정도가 핵심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생각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이걸 원해 하지만 이라고 말할 경우 자신의 바람을 표출하고 나서 덧붙인 하지만 이란 말로 인해서 당신은 자신의 바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산시키거나 취소시키게 됩니다. 아주 흔히 당신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그것이 없다는 부재에 관한 생각들을 더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오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당신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부재 또는 결핍에 더 오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바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될 때까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들만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간다면 그것의 본질은 아주 빠르게 당신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현실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순수하게 마음속 비전으로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 대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달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시선을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부터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주 말할수록 당신은 그런 것들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 아닙니까? 제리, 누군가에게 그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삶 속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인내심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들이 모순된 상태일 때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가다가는 다시 뒤로 가고 또 다시 앞으로 가다가는 뒤로 가기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후진하는 일을 멈추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 가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내심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양자적 도약을 원합니다. 제리,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단계 위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가령 이제껏 해오던 일보다 단지 조금 더 해간다거나 현재 상태보다 약간 더 나아진다거나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게 되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양자도약이라고 부를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걸 성취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과를 창조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멋지군요. 지금 당신은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작은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당신에게 더 쉬운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약간만 더 늘리면 되기 때문이죠. 즉,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약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양자도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가진 현재의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자도약과 같은 것들은 창조 공식의 믿음이나 허용하기 부분을 강화시킴으로써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 또는 소망 부분을 강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자동차에 깔린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경우 일종의 양자도약을 체험한 사례입니다. 만일 그녀가 운동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소망은 그 순간에 획기적인 양자도약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도약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한 소망에 극적인 추진력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대조적 상황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거의 언제나 일시적인 결과에 그치고 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균형이 결국 당신을 이전의 믿음 상태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을 향해 점진적으로 믿음의 다리를 놓아가는 것이 창조를 하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방법입니다. 제리,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바라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대상에게 생각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많은 자료들 그리고 더 많은 환경들을 당신의 창조를 위해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당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멋지고 근사한 기분을 느끼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처럼 기분 좋은 상태 속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소망들을 더욱 늘리고 기분 좋은 감정을 더욱더 많이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지금 현재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다시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결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